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현역 의원 하위 20%를 공개적으로 밝히느냐 개별 통보하느냐 하다가 개별 통보로 결정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살생부라고도 불리는 것 같아요. 예,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확정한 공천룰에 따라 현역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 22명의 명단을 비공개로 개별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실제로 20일에 하위 20% 일부 의원들의 명단이 이제 출처 불명의 명단이 도는 걸로 퍼졌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해당 의원들이 뭐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을 하든가 하면 뭐 일부는 당 대표한테 직접 찾아가서 뭐 항의를 하기도 하고 뭐 좀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예. 이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뭐 선거를 무조건 못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받는 거죠, 경선 때. 예. 컷오프가 아니고요. 예. 경선은 끝까지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위 20% 하면은 공천 심사 때 이제 해당 의원이 점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평가 점수를. 그거를 거기에서 20%를 깎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의원들이 현역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부분은 정치신인들하고 붙을 때 정치신은 최대 25%까지 가산점을 또 받기 때문인데요. 그럼 그만큼 불리하다는 판단이죠. 근데 또 살생부라는 표현이 좀 엄살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는 게 보통 현역 의원들이 프리미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때 뭐 현역 의원이 40%를 받았고 뭐 신이 20%를 받았다 이러면은 근데 현역 의원이 20%를 감점을 받아도 그 가산점을 받은 신인보다 더 잘 받아요. 뭐 그래서 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찌라시가 도는데 아예 공개를 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부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보안 유지도 힘들지 않냐. 그리고 당헌 당규도 뭐 근거 규정이 있지 않냐. 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는데 해당 의원들이 이제 그 의원들이 반발이 심했답니다. 뭐 경선에서 본선에서 자꾸 이게 소문 나가지고 다 그 얘기하면 또 뭐 어타로 출마하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비공개를 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예, 열었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연 것 치고는 날짜가 좀 지났어요. 지났는데 보면은 뭐 작년 1월 15일에 황 대표가 입당을 했어요. 한국당에. 그래서 여의도 생활 1년치 소회도 같이 밝힐 겸 연 것 같고요. 가장 눈에 띈 이야기는 이제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당이 청년층 욕심을 좀 내고 여러 가지 이벤트로 해봤지만은 신통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공천 30% 정도 걸면 이제 좀 세게 걸었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지요. 월요일 날은 황교안 대표가 육포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조계종에 육포를 보내서 선물로 시끄러워졌는데 이번에는 반려동물에게 작고를 하셨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논란이 됐네요. 어제입니다. 마포구에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저도 몇 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14년 만에 작고를 하셨다라고 해가지고 말이 좀 있습니다. 그 맥락상 자기도 이제 애견이님을 과시하면서 뭐 아재 개그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잘 안 막힌 실패한 개그로 보이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육포 해프닝까지 얹어서 비판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뭐 이건 여담인데 황 대표가 강조한 게 자기가 키운 이제 반려견이 슈나우저라고 강조를 합니다. 슈나우저가 사실 개 중에서는 유명한 그 3대 악마견이라고 키우기 어려운 개로 이제 소문이 났는데 그런 개를 자기가 14년에 키웠다는 걸 연중에 좀 애견인들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평상시였으면 일종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옛 국민의당 사람들이 모였다면서요? 뭐 유성엽 대한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이제 옛 국민의당계 원로하고 중진 의원들이 오늘 평화당이 주최한 선거제도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도 통합 얘기가 좀 나왔어요 보니까. 조배수 평화당 원내대표는 뭐 중도 세력의 통합 명분은 충분하다. 오히려 흩어질 명분이 없다. 뭐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도개혁 세력이 하나가 돼서 뭐 총선 대선 돌파하자.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매각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곽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친분이 있는 청주의 사업가 장모 씨가 터미널 부지를 최저가에 낙찰받아서 7개월 만에 5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 청와대에서 또 이 소식을 듣고 발끈하면서 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네.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때 이뤄진 일이고 네. 당시 청주시장도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네. 무슨 특혜를 받느냐 이렇게 반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곽상도 의원 쪽에서 다른 증거를 또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일단은 곽 의원 주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김 여사를 겨냥을 했다면 김 여사가 실제로 이 매매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뭐 장 씨와 어떤 통화를 했고 예. 이런 내용들도 좀 증빙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안 했어요. 그 부분 없고 그냥 예. 뭐 같이 친분이 매우 깊다. 예. 이제 그 이런 얘기만 주장을 했죠. 하고 예. 그리고 뭐 감사원에서 불문에 붙이고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윗선이 있지 않느냐는 뭐 그런 주장을 하면서 겨냥을 한 것이죠. 예. 곽 의원이 사실 저격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에 뭐 어제는 또 문 대통령의 딸 이제 태국도 직접 갔다 와가지고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아들이 태국에 또 비싼 학교에 다닌다. 뭐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또 발표하기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뭐 정부 여당 청와대에서 또 법정 대응도 시사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보고요. 예. 채용 비리 혐의를 받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결과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서울 동부지법은 조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가 2개인데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예. 신한은행이 이제 지난 16년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뭐 부사장 이상 임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그 건인데요. 예. 뭐 그때 부서장 명단으로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를 이제 외부인이 청탁한 지원자 그리고 뭐 부서장급 이상 자녀들의 명단 이런 걸 따로 관리를 해가지고 합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뭐 성차별 채용 의혹도 받은 적도 있고. 예. 뭐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실형인데 그것은 이제 재판정에서 신한금융의 이 혐의를 일단 인정을 한 거네요. 채용비리가 있었다 사실은 인정된 거고. 네. 다만 뭐 이 신한금융 지주로서는 회장이 집행유예를 이제 풀려났기 때문에 한숨은 좀 돌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판결에서도 이제 이걸 제도적인 문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쪽으로 좀 무게를 싣는 그런 판결이 나왔고요. 근데 우리가 청년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렵고 희망이 없는 사회다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 청년들 어깨에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이제 청년 유니온이나 이제 8개 단체들이 이제 조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앞서 이제 이 말고도 농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그 2018년 당시에 그 이제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앞서 선고된 뭐 채용비리 여러 판결들을 비추어 보면 엄벌은커녕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망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였습니다. 네, 저는 제6군단 5기관 여단 전차 조종수 하사 변희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소화하는 군인이 되고 싶은 것이 꿈이었습니다.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부사관으로 인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 또한 이겨넘기고 가혹하였던 부산학교 양성과정도 실무 부대에서의 초임하사 영대되기 또한 이겨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한계에 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젠더 디스포리아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공부를 계속하는 동안 하루하루 심각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너무 간절한 꿈이었음에도 이대로라면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의 마음은 제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인계치에 달하였고 이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치겠노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네,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변희수 부사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군인권센터와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일부를 들었고요. 예, 휴가 중 성전환 수술 받고 온 남성 하사에 대해서 오늘 육군이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부사관에 대한 전역 심사를 3개월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만 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군인권센터 김영남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무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육군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서 계속 복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육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름을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요. 예. 변하사님이 그 트랜스젠더 수술을 해서 예. 더 이상 이제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예. 이 심신장애 사유인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신체가 이제 여성이 된 분한테 남성 성기가 없다고 예. 전역을 시킨 모양새가 된 거예요. 오늘 결정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뭐 온당한 판단인가에 대한 부분에 심각한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변호사는 지금 으로 바꿔서 군복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예. 본인은 이제 여군으로 계속해서 지금 변호사가 전차조종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전차조종수 같은 경우는 이미 여군들이 진출을 한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하면 예. 되는 거고 특별히 그 밖에 뭐 군에서 준비를 하거나 행정상의 소요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쨌든 군대는 단체 생활하는 곳인데 여군 변호사 제외한 다른 여군들이 변호사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뭐 보도를 보시면은 뭐 여군들이 환영한다는 보도도 있고 여군들이 불편해한다는 보도도 있고 예. 사실 근데 이런 보도들이 지금 뭐 국방부나 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는 건데 되게 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트랜스젠더가 군복무를 하면 당연히 사실 생소하고 없던 일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예를 들면 뭐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현실적인 사항들이 이제 부닥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지 여군과 트랜스젠더 군인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관점을 이동하는 거는 예. 국방부는 팔짱 끼고 쳐다보고 지금 군 조직 구성원들끼리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드는 되게 비겁한 행태인 거죠. 예. 일각에서는 성전환 수술 이후에 한동안 진료나 관리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본인이 지금 원래대로면 내일 퇴원 날짜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한 달간의 회복과 이제 요양 기간을 다 거쳤고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이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호르몬 치료만 잘 받으면은 보통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군복무를 하는 것에도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수술을 하고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오늘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함께 계셨었습니까? 네네. 예. 육군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군을 본인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본인이 소속된 여단이나 군단에서 그동안 본인에게 국외 여행을 허락해서 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다 허가를 해줬었고 예. 본인이 수술을 하기 전에도 트랜스젠더인 것 같다라는 정체성을 밝혔을 때 오히려 지지하고 응원해줬고
계속해서 같이 복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육군본부에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군에 대한 신뢰가 되게 두텁게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배려해주고 보듬어준 군이 설마 나를 내쫓겠어라는 생각을 하신 건데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되게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하셨고 본인은 복직을 하기 위해서 이후에 인사소청이나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군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의지도 밝히셨습니다. 법정 대응 계획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네. 예. 근데 이게 아마 군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 듯한데 혹시 해외 사례에 비슷한 예가 있습니까? 해외에는 약 20여 개 국가가 지금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가깝게는 이제 우리랑 혈맹이라고 하는 주한미군, 그러니까 미군도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입대를 막겠다고 했지만, 연방 항소법원, 그러니까 미 연방 내에 있는 항소법원들에서 이게 다 위헌 결정이 나면서 복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어차피 간부기 때문에 해외 사례와 견주어서 어떻게 하면 트랜스젠더가 군복무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국방부가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남군으로 입대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제대를 하고 다시 여군으로 시험을 쳐서 입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법령 규정상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지금 이제 세계적인 보건 기준이나 우리나라 정신의학계에서도 더 이상 트랜스젠더를 어떤 질병이나 정신질환으로 보질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성별 불쾌감이라고 해서 어떤 증상 정도로 보는 것이지 예전에는 이걸 이제 장애라고 봤는데 더 이상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근데 예. 우리 군은 아직도 입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트랜스젠더를 장애라고 규정해서 성주체성 장애로 규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애초에 입대를 할 수 없게 막아놨어요. 예.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은. 예. 복무를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또 규정이 없습니다. 예.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막 깨닫고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고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복무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변호사처럼 정체화를 하게 된 사람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애초에 입대 자체가 트랜스젠더는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여군으로 전환해서 재입대를 하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남성 성계에서 여성 성계로 바꾼 상태인데 네. 군대 입대를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군 입대가 불가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체성 장애라고 해서 그러면 변호사는 어떻게 입대를 하게 된 거죠? 그 정체화라는 거는 예. 입대하기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거를 인정하고 이제 정체화한 건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입대한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오늘도 이제 변호사 이야기를 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이제 어떤 보통의 이제 남성들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게 잘못됐다고 본인이 자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한 시간을 이제 보냈던 것이 유년기의 시간이었고 본인이 군복무를 이제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기 때문에 부사관 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이번 고등학교부터. 예. 입대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복무를 계속 하다 보니 본인의 이제 신체적인 성과 어떤 정신적인 성이 불일치하는 것에서 오는 우울감이나 이런 게 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심화가 됐고 이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에 이르러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알겠습니다. 그 군에서 처분했던 것을 되돌리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 소송전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다른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죠. 최근 군에서 또 가혹행위 사건이 터졌는데요. 해병대 한 병사가 후임에게 잠자리를 산채로 먹으라는 가혹행위를 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해병대에서 이제 선임 병사가 여럿이 같이 작업을 나간 현장에서 잠자리를 잡아다가 입에다 넣고 먹으라고 몇 분 동안 이제 강요를 했던 사건이고 예. 이것뿐만 아니라 당일에 어떤 성희롱이나
어떤 폭언 같은 것들도 있었고 이후에도 뭐 가혹행위나 이런 것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 주변에 다른 해병대 이제 전우들이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제지하는 또 병사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해병대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타, 가혹행위, 성희롱, 성추행 이런 부조리가 뭐 잊을만 하면 터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계속해서 뭐 노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군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 인권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군이 이제 인권 문제를 대하는 게 이건 이제 무슨 목표 달성을 하는 작전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라는 거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꿔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이제 지켜질 수 있는 건데 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인권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사건이 자꾸 터지는 건 어느 순간 방심을 하게 되면 자꾸 이런 일들이 이제 터져 나오고 알려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지요. 저도 군대 있을 때 꽤 많이 맞았는데 지금 25년이 지났습니다만 가끔 꿈에서 나타나서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죠. 그때 장면이. 그 분명히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피해를 당한 병사가. 네, 그렇죠. 트라우마가 되게 심한 상황입니다. 그 수도병원에서 심리 상담도 받았다고. 네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PTSD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어떤 이번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제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지금 전역을 했습니다. 의병 전역을 했고,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는 아직 군복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피해자는 전역을 한 상태고,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사는 지금 군복무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뭐 재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그 고소를 할 수 있도록 군인권센터에서 법률 지원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병사 개개인한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도적으로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군이 뭐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을 평가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떤 인권 문제라는 거는 그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접근을 해야지만이 계속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군이 좀 인식을 관리하고 앞으로도 이런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군에서도 끊임없이 인권 교육 같은 건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교육은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김영남 사무국장이었습니다.